꿀밤 책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장사 구운문 1장 화순리의 별난 산에 옛날 옛적 바람 좋고 물 맑은 제주섬의 화순리라는 마을에는 좀 특별한 사내가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구운문. 구씨 성을 가진 집안이긴 했지만 집안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었답니다. 하지만 이 구운문이라는 사람은 얼굴에 늘 웃음이 가득하고 남을 도와주는 걸 참 좋아했지요. 그런데 구운문이 정말로 특별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힘이 어찌나 센지 마을에서는 산을 들어 옮긴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고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한 걸음에 바다를 건넌다는 농담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실제로 그가 산 너머 마을까지 한나절도 안 되어 다녀온 걸 여러 번 봤으니 그냥 웃고 넘길 수만은 없는 일이었지요. 구서방은 날개가 달렸나 봐요. 진짜로요? 나는 지난 봄에 봤는디 겨드랑이 밑에서 뭔가 흰 게 벌럭이던디. 아이들도 구운 문을 보면 눈을 반짝이며 뒤를 따라다녔고 어른들도 일이 생기면 슬쩍슬쩍 구운 문을 찾았어요. 왜냐고요? 그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없이 나타나서 도와주고 일이 끝나면 또 말없이 사라졌거든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말이에요. 어느 날은 마을 어귀 돌다리 밑에 빠진 송아지를 번쩍 들어올려 엄마 소 곁에 내려놓았고 또 어떤 날은 먼 들판에서 농사짓다 집에 가는 할머니의 지게를 대신 져드리며 노을 아래를 걸어갔답니다. 하지만 그런 구운 문도 배는 고팠어요. 그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집 밭 갈아주고 저 집 짐 묶어주고 마을 공동 우물 청소도 도맡아 하며 겨우겨우 살아갔지요. 그래도 누구 하나 그를 불쌍하다고 여긴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운문 스스로가 늘 당당하고 자기 손으로 살아가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거든요. 그렇게 구운문은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는 말이 많지도 않았고 남 흉을 보지도 않았으며 언제나 자기 일을 묵묵히 해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로 힘들어할 때 어디선가 나타나 도와주곤 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어요. 구서방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일지도 몰라. 아니야, 용이 사람으로 변한 거래.
그래서 힘이 그렇게 세지. 진실이야 어찌됐든 구은무는 화순리 사람들 사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답니다. 그렇게 어느 여름날 그를 찾는 큰 소식이 들려오게 되지요. 2장 외구 소식. 구은문을 찾아오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어요. 바람 한 점 없이 무더운 날이 이어졌고 바닷가 사람들은 매일 하늘을 올려다보며 비라도 오길 바랐지요. 그런데 그런 날 대정 앞바다에 검은 돛담배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저기 외놈들 배 아니우? 아이고 또 쳐들어오는 게로구나. 그 시절엔 외구가 종종 제주로 쳐들어와 물건을 훔치고 마을을 괴롭히곤 했어요. 그래서 바다를 바라보던 어부들 눈에는 그 배가 단번에 눈에 띌 수밖에 없었지요. 대정현 관아는 발칵 뒤집혔어요. 이 소식을 하루빨리 모관 관아, 그러니까 제주 중심에 있는 큰 관청에 알려야 했지요. 밤이라면 봉화로 알릴 수 있겠지만 이건 너무 급한 일이었어요. 사람이 직접 뛰어가야만 했지요. 사람을 보내자. 하지만 누구를 보내지? 관아의 아전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누구보다도 빠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지요. 그 구서방이 닦이지 않겠소? 그래요. 구은문이라면 가능하겠소이다. 그리하여 사령이 구은문의 집으로 헐레벌떡 달려갔답니다. 그때 구은문은 막 아침상을 받아 들고 앉아 있었어요.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갓 지은 보리밥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지요. 구서방, 큰일 났소. 사령은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어요. 왜 그러시오? 무슨 일이라도 터졌소? 구은무는 밥숟갈을 들고 느긋하게 말했어요. 외구가 대정 앞바다에 떴소. 당장 모관에 알려야 하오. 자네밖에 없소. 구은무는 잠시 밥숟갈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지요. 알았소. 근데 아무리 급해도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소? 밥심이 있어야 길도 잘 걷지요. 사령은 기가 막혔어요. 이 급한 와중에 밥 타령이라니요. 지금 외구가 쳐들어온다니까. 밥이 넘어가요? 밥을 먹어야 힘이 나지 않겠소? 걱정 마시오. 금방 다녀올 테니. 사령은 더는 뭐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구은문이 워낙 태연하니 괜히 닥달했다가 밥상만 엎을까봐 그냥 돌아섰지요. 그런데
사령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정말로 이 일을 맡겨도 괜찮을까 싶었지요. 그래서 1시간쯤 뒤 사령은 다시 구은문의 집으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글쎄 구은문은 마당에 평상을 펴놓고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었던 거예요. 사령은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 급박한 시국에 잠이라니요. 그는 씩씩대며 다가가 구문을 흔들었어요. 이복의 구서방, 지금 뭐 하는 게요? 외구가 쳐들어왔다고 했잖소. 구문은 천천히 눈을 뜨며 하품을 했어요. 아이고 시끄러워라. 어디 좀 자려는데 왜 이렇게 들쑤셔 놓소? 자긴 무슨 잠이요. 지금 대정이 외놈들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니까. 사령은 참다 못해 구문의 다리를 툭툭 찼어요. 물론 살살 찼지요. 구문이 워낙 건장해서 세게 차면 자기가 다칠지도 몰랐거든요. 이게 다 나라 일인데 자네가 이리 꾸물거리면 어쩌자는 게요. 구문은 기지개를 켜며 말했어요. 걱정 마시오. 내가 벌써 다녀왔소이다. 뭐라고요? 사령은 귀를 의심했어요. 밥 다 먹고 모간 관아까지 갔다 왔소. 관아 어른께 전부 보고했고 그쪽에서 지금 바로 군사 움직이고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피곤해 좀 누운 거요. 아니 그게 정말이요? 호호, 거짓말로 나라 일을 어찌하겠소. 사령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대정에서 모간까지는 보통 하루는 좋게 걸리는 길인데 그걸 밥 먹고 1시간도 안 돼 다녀왔다니요. 아무리 걸음이 빠르다 한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요. 정말 자네 등에 날개라도 달렸나 보구려. 그 말을 들은 구은무는 싱긋 웃기만 했어요. 말도 없이 다시 평상에 등을 대고 누우려는 순간 마을 아이들이 웅성거리며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구서방 아재, 정말 날아서 갔다 왔어요? 겨드랑이에 날개 있어요? 봤다니까요. 구문은 아이들을 보며 장난스럽게 손을 벌럭였어요. 쉿, 그건 비밀이란다. 아이들은 와하하 웃으며 달아났고 사령은 그 모습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지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구은문에 대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내다. 등에 날개가 나서 바람을 타고 달리는 거라더라. 소문은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구은문은
더 이상 평범한 일꾼이 아니라 마을을 지키는 비밀의 사내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물론 구은무는 여전히 예전처럼 말없이 남의 일을 도와주며 조용히 살고 있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구은문이 모관에 다녀왔다는 소식은 이튿날 마을 어기 장터에서 삽시간에 수근수근하며 말했어요. 그 서방은 꼭 옛날 선녀가 내려온 것 같지 않으? 말도 없이 도와주고 사라지고 등에 날개가 있어서 밤이면 날아다닌다더라. 어쩐지 옷 사이로 바람 같은 게 일더니 진짜였구먼. 그날 이후 구은문을 부르는 이름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그냥 구서방이었지만 이제는 구장사, 하늘사내, 심지어 날개사내라는 별명이 붙었지요. 그러나 정작 구은문은 그 소문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예전처럼 이 집 논매주고 저 집 지붕 고쳐주고 물동이 나르는 안악을 도와주는 게 그의 일상이었지요. 구서방 고마워요. 이번에도 아니었음 큰일 날 뻔했어요. 허허, 그저 서로 돕고 사는 거지요. 그의 말은 언제나 짧고 담백했지만 들은 사람 마음에는 오래 남았어요. 특히 아이들은 구은문을 따라다니며 이런저런 상상을 했지요. 밤엔 별 위에서 잘까? 날개 접으면 옷 속에 쏙 들어간대. 어느 날은 아이들이 몰래 그의 뒤를 밟다 언덕 위에서 떼굴떼굴 굴러 떨어진 일이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은 구은무는 냉큼 달려와 아이들을 번쩍 안아 올렸지요. 괜찮으냐? 어디 다친 데는 없고? 구은문 품에 안긴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날개 있어요? 구은문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 아껴주는 마음이지.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아이들 사이에서 구은무는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착한 장사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마을에는 따뜻한 바람처럼 구은문의 이야기가 퍼졌고 사람들 가슴 속엔 신비롭고도 든든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절에도 시련은 찾아오는 법이지요.
이번에는 보리밭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3장 황갯내 보리밭의 재앙. 초여름 햇살이 점점 뜨거워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화순리 아래쪽 황갯내에는 넓디 넓은 보리밭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씨를 뿌리고 김을 매며 그 보리밭을 가꾸었고, 보리는 해를 잘 받아 푸릇푸릇하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올해는 풍년이겠구먼. 보리밥 실컷 해먹겠소. 사람들은 희망에 찬 마음으로 여름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황급히 달려온 소년이 소리쳤어요. 국새들이 보리밭에 들었어요. 국새란 나라에서 기르는 크고 억센 소들을 말했어요. 평소엔 외양간에 잘 묶여 있지만 그날은 누군가 줄을 놓쳤는지 소들이 산기슭을 넘어 밭으로 내려온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보리밭엔 거대한 소들 6마리가 멀쩡히 자란 보리를 우걱우걱 뜯고 있었어요. 머리는 크고 눈은 시퍼렇게 번뜩였지요. 쫓아라! 쫓아보자!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국새는 쉽게 놀라지 않았어요. 게다가 들에서만 자란 소라 발도 날쌔고 성질도 사나웠지요. 아무리 쫓아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어쩐다냐? 올 여름 식량 다 날아가게 생겼구먼. 밭주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사람들도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 굴렀지요. 국새는 나라의 재산이기에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었거든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간 오히려 벌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말했어요. 구서방을 부르자. 구서방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곧장 구문을 찾아갔어요. 구문은 마침 우물가에서 항아리를 들어옮기고 있었지요. 구서방, 큰일 났소. 황갯내 보리밭이 국새들한테 짓밟히고 있어요. 구문은 조용히 항아리를 내려놓고 손바닥에 묻은 물을 툭툭 털었어요. 그리고 단 한마디를 남겼지요. 걱정 마시오. 내가 가보겠소. 사람들은 한 걸음에 달려가는 줄 알았지만 구문은 여느 때처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가 밭에 도착했을 땐 생각보다 금세였지요. 그가 밭 끝자락에 서자 국새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더니 으르렁거리며 그를 노려보았어요. 보리밭 옆엔 큰 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주변에서 국새들이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있었지요. 이놈들, 거기서 나가거라! 구문은 짧게 외쳤고 마을 사람들은 잔뜩 긴장한 채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었어요. 과연 구문이 저 소들을 어찌할까 모두 숨을 죽였답니다. 구문은 보리밭 옆 목가에 떡하니 서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 조마조마하게 그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국새들은 그의 존재를 눈치챘는지 커다란 눈동자를 번뜩이며 고개를 들었어요. 어느새 뿔을 들이밀고 발굽으로 땅을 구르기 시작했지요. 허허, 장난이 심하구먼. 구문은 웃으며 소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숨을 들이마신 채 손에 땀을 쥐었지요. 첫 번째 소가 앞으로 달려들었어요. 땅이 쿵쿵 울릴 정도였지요. 하지만 구문은 놀라지도 않고 그대로 그 소의 뿔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어이쿠, 덩치만 크고 별것도 아니구먼. 그는 휙 하고 소의 뿔을 잡아 돌리더니 큰 못을 향해 냅다 던졌어요. 소는 붕덩 하고 연못에 빠졌고 물이 사방으로 튀었지요. 사람들이 헉 하고 외쳤고 나머지 소들은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구문은 마치 장난이라도 하듯 소들의 뿔을 잡아 돌려서 연못으로 던졌어요. 풍덩, 풍덩. 연못엔 어느새 소들이 둥둥 떠 있었지요. 어떤 소는 뿔이 한쪽 빠진 채로 억울한 눈을 하고 쳐다보았고 또 다른 소는 물에 들어간 채로 풀을 씹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저 입만 벌린 채 바라봤지요. 저게 사람인가 신선인가? 마지막 소 한 마리만 남았어요. 이놈은 유난히 뚱뚱하고 커다란 놈이었어요. 구문은 소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네도 물맛 한번 봐야겠구먼. 그리고는 성큼성큼 걸어가 뿔을 단단히 움켜쥐더니 큰 소리로 얍! 하고 외쳤지요. 그 순간 소는 허공을 그리며 날아가듯 연못에 빠졌답니다. 다시 소는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듯 연못에 빠졌답니다. 풍덩! 가장 큰 물보라가 일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동시에 박수를 쳤어요. 와! 밭주인은 무릎을 꿇고 감격에 겨워 외쳤어요. 구서방, 정말 고맙소이다. 구서방이 아니었으면 올해 농사는 다 망칠 뻔했소. 구문은 물에 튄 바지를 툭툭 털며 말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그날 이후 구문은
소를 던진 사내라는 새로운 별명까지 얻었고 그의 이야기는 섬 너머 마을까지 퍼져나갔지요. 그는 여전히 말은 적었고 욕심도 없었지만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어느샌가 나타나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보리밭 일 이후 밭주인과 구은문 사이에 또 다른 재미난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며칠 뒤 보리밭 주인이 구은문을 찾아왔어요. 구서방, 정말 고마웠소. 덕분에 보리밭을 지켰으니 보리를 수확하면 한 짐 드리리다. 구은문은 싱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시겠다면 그때 가서 받도록 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었고 보리는 누렇게 잘 익었어요. 밭주인은 약속을 잊지 않고 구은문을 불렀지요. 자, 보리를 다 베었소. 약속한 한 짐 가지러 오시오. 고맙소. 그럼 오늘 저녁 무렵에 가지러 가겠소. 그날 해질 무렵 구은문은 밭으로 가서 하나씩 보리단을 묶기 시작했어요. 묶고 또 묶고 밭 가장자리까지 돌며 모든 보리단을 하나로 엮었지요. 사람들은 점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이쿠야, 저 양반 보리밭 전부를 한 짐으로 만들 작정인가 봐. 밭주인은 놀랐지만 말릴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먼저 한 짐이라 말했으니까요. 구은문은 마침내 엄청나게 큰 짐을 어깨에 메고 우뚝 일어섰어요. 자, 한 짐 받아갑니다. 그는 그렇게 밭 하나 가득한 보리를 짊어지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무겁기는 했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든든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구서방은 참 묘한 양반이야. 욕심도 없고 말수도 없는데 약속만은 꼭 지키지. 그 뒤로 사람들은 구은문을 볼 때마다 마음이 푸근해졌어요. 그가 꼭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지요. 구서방 같은 사람 이제 다시 없을 거야.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 사이에 하나둘 전설이 퍼졌어요. 그는 날개가 달렸대. 연못에서 솟아났대. 어느 날 조용히 사라졌대. 하지만 구은문이 사라졌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을 어귀를 지날 때마다 바람이 꼭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소. 내가 지켜보고 있소이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안심했답니다. 그래서 화순리 사람들은 언제나 누군가의 어려움이 처하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구서방처럼 한번 해보자. 그 말 한마디면 마을은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찼지요.
그렇게 구운 무는 이름보다 더 오래, 전설보다 더 가까이 사람들 마음속에 남았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